안녕하세요. 이번에 물자원 네트워크 프레젠테이션 과제로 관망 해석에 대해 발표할 스마트 시티학과 2학번 이원영입니다. 관망 해석에서 관망이란 배수관로의 근간이 되는 폐합관로가 있는 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 속 상하수도망, 가스망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망 해석이란 이러한 관망 속 관로 내 각 지점에서의 기본적인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량 및 수두를 계산하여 관로를 통하여 흐르는 유체가 안정되게 공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일종의 검토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네 가지 기본적인 단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절점이란 관망에서 관이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둘째, 관로란 유체가 흐르는 경로로 두 절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량이란 단위 시간당 관을 통해 흐르는 유체의 양입니다. 넷째, 수두란 유체가 관로 내에서 가지는 힘입니다. 관망 해석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방정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속 방정식 혹은 보존 방정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각 절점에서 들어오는 유량의 총합과 나가는 유량의 총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절점 A에 10리터/s만큼 물이 유입된다면 10리터/s만큼 물이 유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계 A에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에너지 방정식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절점 A와 B에서 측정된 에너지의 차는 과정에서 손실된 에너지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절점 A에서의 에너지는 5m, B에서의 에너지는 3m입니다. 그렇다면 과정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2m가 되는 것이죠. 이를 이항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만약 여기서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각 절점에서 측정되는 에너지 값은 같게 나오게 됩니다. 수능 물리에서 주로 주는 조건이 마찰은 없다고 가정한다 인 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본 방정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망 해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수업 시간에 나온 하디크로스 법입니다. 하디크로스 법은 크게 네 가지 과정을 가지는데요. 첫째는 초기 유량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 유량을 가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첫째는 균등 분배 방법입니다. 각 관로의 유량을 동일하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경험적 가정입니다. 기존에 가졌던 경험을 통해 관로의 유량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유량 비율 가정입니다. 관로의 길이, 지름 등을 고려하여 유량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본 PPT에선 세 가지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더 많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디크로스법의 두 번째 과정은 수도 손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 관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손실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때 시계 방향은 플러스,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수도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것은 바이스 바히 방정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F는 마찰계수, L은 파이프 길이, B는 내부 직경, G는 중력 가속도, V는 유체 속도, Q는 유량, A는 단면적입니다. 첫 번째 식이 바이스 바히 방정식의 원형인데 여기서 유체의 속도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것을 대입하면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식에서 관로가 원통형이라고 가정할 경우 괄호 속 식이 나오게 됩니다. 수도 손실을 계산하였다면 그 합이 0에 근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사한다면 거기서 계산을 종료하시면 되고 근사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디크로스법의 세 번째 과정은 유량 보정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스 바히 방정식의 최종 변형본입니다. 본 식에서 Q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부 고정값입니다. 이를 K라고 치환하면 아래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도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전개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델타 Q의 값이 매우 작다고 가정하여 테일러 급수를 통해 근사할 경우 네 번째 단계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단계의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식의 값을 직접 대입하여 구하고 나온 값으로 유량을 보정해주면 유량 보정이 끝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반복 계산입니다. 사실 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반복의 횟수는 적절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 적절한 수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델타 Q가 매우 작아질 때까지, 둘째는 수두의 합이 매우 작아질 때까지, 셋째는 그냥 특정 횟수만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디크로스법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매우 많이 반복하여 그 값을 정확하게 추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네 번째 단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든 예제를 계산한 것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관망이 있다고 가정하고 관의 길이와 직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유량은
관로의 길이 정도만 고려해서 절점 A에서 나가는 요령을 정하고 그 뒤에는 적당한 값을 넣어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든 관로의 마찰 계수는 0.02라고 가정하였고 이렇게 만든 예제를 하디크로스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경우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LLM을 이용하여 하디크로스법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직접 계산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오픈 AI의 챗GPT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서 계산하면 더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폐회로의 구성, 유입 절점과 유출 절점의 개수, 관로의 길이, 직경, 마찰 개수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매우 명확하게 지정하고 계산을 하셔야 생각하신 값이라던가 원했던 값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LLM을 사용하셔서 하디크로스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